우리의 건강을 생각하는 주민들이 있는 곳, 주민 모두의 건강을 고려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곳, 이것이 진정 건강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년 전 하버드 대학교 보건대학원 홈페이지에 우편 번호가 유전적 특성보다 건강을 더 잘 예측한다는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건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후천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동의하시나요? 정말로 어디에 사는지가 건강 수준을 결정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도시 차원의 건강과 건강 형평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도시 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할 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가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고 일하는지, 또 소득 수준은 어떤지, 사회적 관계는 어떤지가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사나 간호사 수를 늘리거나 병원 시설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비의학적인 건강 결정 요인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시의 관점에서 보면 집단별로 이러한 요인들은 차이가 나고 이는 건강 수준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대표적으로 건강 수명을 들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건강하게 생활하지 못한 기간을 뺀 것을 건강 수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소득 수준별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의 건강 수명은 73.4세였습니다. 반면에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의 건강 수명은 65.2세였죠. 이 두 집단의 건강 수명에는 약 8.2세의 차이가 납니다. 2011년 7.1세였던 건강 격차가 10년 새 더 증가했습니다. 건강 수명은 지역별로도 차이가 납니다. 서울시의 건강 수명은 71.2세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건강 수명이 가장 낮은 시도와 비교하면 약 1.7세 차이가 납니다. 서울 시내의 자치구별 건강 수명도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치구와 가장 낮은 자치구의 차이는 3.9세나 됩니다. 양육 환경, 교육 환경, 고용 환경, 주거 환경 등이 잘 갖추어진 자치구에 사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 재난 경험과 극복도 동일한 양상을 보입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의 입원율과 사망률이 더 높았습니다.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적 재난, 사회적 재난 상황도 더 잘 극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건강 결정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도시의 건강 수준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층이나 지역처럼 인구 집단 간의 건강 격차를 줄이는 것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격차는 불공평하고 피할 수 있으며 개선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격차가 없는 것을 건강 형평성이라고 합니다. 형평은 평등과는 다릅니다. 평등하다는 것은 모두를 동일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키가 큰 사람이든 키가 작은 사람이든 똑같은 길이의 사다리를 주고 과일을 따먹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과일을 따먹을 수 없겠죠. 형평은 기회의 평등을 의미합니다. 각자의 키에 맞게 다른 사다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에게는 길이가 더 긴 사다리를 줘서 모두가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취업을 예로 들어볼까요? 평등하다는 것은 모든 지원자를 동일한 전형으로 평가하고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부모 밑에서 다양한 학교 밖 프로그램을 받고 유명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지방대를 졸업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청년들도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 인재 채용과 같은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런 것이 형평입니다. 개인의 노력이 아닌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형평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특별히 건강 형평성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건강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타고난 건강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죠. 집단 간 건강 격차가 크면 전체 주민들의 건강 수준이 낮아지고 이것이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런 건강 격차는 정책적으로 줄여갈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각 회원국들에게 건강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또 건강 격차의 원인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라고 권고합니다. 건강 격차의 원인을 변화시키는 정책은 단순히 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들을 개선하는 정책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게 하려면 주민들이 이런 정책을 지지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해서 살펴보고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고려하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이런 정책보다 다른 정책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내 건강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생각할 때 정책이 변화하고 도시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나의 건강, 가족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좋은 동네가 됩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 좋은 동네에 사는 사람만 건강하다면 그것은 건강도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생각하는 주민들이 있는 곳, 주민 모두의 건강을 고려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곳, 이것이 진정 건강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